입니다. 조국의 어제 기자회견은 매우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죠. 보십시오. 조국은 이 위기에서 기자의 질문을 정리할 때 일본산 제품을 썼습니다. 이것은 매우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조국이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것입니다. 그럼 기자회견 답변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조국이 기자회견 중간에 딸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울먹이는 듯이 얘기했죠. 트위터, 조국의 트위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갑니다. 이거 보면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6년 11월 4일 트위터에 게시를 했는데요. 울먹였지만 권력 미련을 못 버린 대통령 담화. 이런 내용의 중앙일보의 사설을 퍼서 올려두었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권력의 미련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교수 책임이다. 이렇게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국의 권력에 대한 미련을 보았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 즉 국정농단 수사 때 수사 대상이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자신의 말이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가,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아서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식인데 피의자입니다. 지금 검찰이 언론 통해서 나온 얘기는 피의자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면은 수사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 조국의 답변은 말이 논리가 없습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만 했다고 해서 답만 하면 그게 면책입니까? 아니에요. 기자님들과 수사기관에서 이거 정말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펀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금감원이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검찰이 사모펀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걸 검찰이 수사를 할지 금감원이 먼저 수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자신이 왜 먼저 언급합니까? 조국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감원이 먼저 조사해야 된다는 이 얘기는 가이드라인을 주면 안 된다는 말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검찰에 부담을 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 금감원이 먼저 조사를 할 거니까 검찰은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데 금감원이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국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1저자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은 교수의 재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 이거죠. 와, 이거는요, 교수에게 책임을 미룬 아주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지금 그 교수 보고 혼자 죽어라, 검찰 수사에 대해서 혼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단대 교수님, 이거 보고 잘 판단하십시오. 이 정부 지금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절반 가까이 지났고 절반밖에 안 남아 있어요. 나중에 이거 지켜줄까요?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양심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단대 교수님께서는 지금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자녀가 서울대 인턴으로 그때 들어갔었기 때문에 분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조국은 자신의 조카가 왜 도망갔는지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재산 중에서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할 때 자신의 오촌 조카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자주 보지도 못하는 조카한테 상담해서 투자할 그런 정도의 사이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 조카가 수사 직전에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인데도 도주하면서 말 한마디 상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고 느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자신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고 해서 한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청와대가 저를 고발해서 내가 우리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 아기들 있는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집 문 두드리고, 그렇게 불안한 경우를 제가 먼저 당했어요. 청문회 보니까 조 수석은 자신의 딸에 대해서 찾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하시는데 내가 먼저 당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근무한 청와대가 저한테 했던 그 행위를 지금 돌아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자신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 기자회견 보니까 조 후보자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입이 없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이 아니라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요. 그 손가락으로 트위터에 계속 변소를 해왔습니다. 아, 입이 아니고 손이라서 거짓말이 아닌가 이게? 여러분, 이제 면책성
기자회견을 조국이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데요.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정말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히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국은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압수수색 직전에 핵심 참고인 오촌 조카가 도주했고 조국은 그 사유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인하는 태도로 보아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만 오히려 높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이 장관이 되고 더 큰 지도자가 된다면 만약 그때 자신의 측근들이 비리를 자행하여 큰 문제가 되더라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것은 무능입니다. 검찰이 정말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저희 친정 검찰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정의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주제넘게 뭐라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제가 장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위에 있더라도 조국 장관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중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언행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실제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냉혈한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AI 정도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국 장관이 과거에 지탄받을 언행을 했음을 저도 솔직히 공감하지만 요즘 조국 장관과 그의 가정에 가해지는 검찰의 엄청난 행동은 좀 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뉴스 등을 통해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을 생각해 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고 에스더는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페르시아의 왕궁이 있었던 수상성에서 대궐문을 지키는 신하였습니다. 한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은 크세르크세스 왕에 의해 모든 대신보다 높은 권세를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절하도록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였으나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아말렉 후손과 적대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내걸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이러한 사실, 즉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음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왕의 허락까지 받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연한 자세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당할 위험에 있었던 자신을 모르드게가 구해줬던 일을 발견하고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합니다. 결국 에스더에 의해 하만의 괴계가 밝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준비했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어찌 보면 하만과 검찰, 모르드게와 조국 장관은 다소 비슷한 점이 있는 듯 합니다. 즉 무소불위의 권력에 전혀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 권력의 힘을 조정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를 갖는 마음, 즉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을 건 힘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그분들 중에서 기독교계에 계신 분들은 성경 내용을 감히 이런 내용에 인용한다면서 역정을 낼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뒤에 몸을 숨기면서 저희 짧은 생각을 서둘러 마무리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마무리합니다.